네,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오늘 금요일의 첫 번째 주제는 자동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7월 유럽 판매량 부진, 또 여전히 높은 미국 관세로 업체들 타격이 큰데요. 자동차 부품사들은 북미 진출로 대응 중인 한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신성장 동력인 로봇 이슈가 단비가 될지 자동차주 하반기엔 투자해도 될까요? 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여전히 그 25%라는 높은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율 인하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 7월에도 지금 유럽 판매량이 안 좋았던 데다가 북미 쪽까지 지금 관세 이슈까지 있어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만 봤을 때는 좀 답답하긴 한데 하반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이번 주 또 지난주 놓고 보게 되면 지수가 방향성 없이 상당히 좀 지루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조선, 방산, 또 원전 이런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좀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섹터, 또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인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동차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넘어섰고 하반기에 좀 기대주로서 또 주도 섹터로서 또 강세율이 높지 않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정의선 회장이 대미 투자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이제 애초에는 예. 210억 달러, 그런데 이번에 260억 달러까지 증액을 한 그런 상태라서 이 미국과의 어떠한 또 관계 회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부분에 따라서 특히 유럽의 판매율 저조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에이션이 좀 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좀 풍부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관세율이 15%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본다면 2분기에도 관세 부분을 드러내놓고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차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또 이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하반기 주도주로서 자동차 섹터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지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으면서 주도 섹터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좋은 모멘텀 하나씩 좀 볼 텐데 오늘 딱 이슈가 하나 붙어줬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제 빠르게 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심 열쇠가 되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겠죠. 오늘 이들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좋은 뉴스로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좋게 보시나요? 일단 긍정적으로 지금 주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이제 주요 골자가 집중 투표제죠. 자산 2조 이상의 상장사 적용이 되는 집중 투표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골자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대기업 중에서 순환 출자고리 구조, 또 불투명한 지배 구조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단 많이 투명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의 지분을 20% 정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현대차의 임원을 선출할 때 그동안 어떤 그 기조를 보게 되면 현대차의 일단 이사 선임 시에 또 현대모비스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력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기아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일단 지분, 정의선 회장의 자산과 맞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의선 회장으로부터 현대모비스 또 현대차 기아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 출자거리 지배 구조가 다소 좀 투명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 그룹이 다소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점인데 리레이팅 가능성도 높고 외국인들의 시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현대차 그룹의 어떤 리레이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이자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네요. 이 이슈를 통해서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런 순서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와 연관된 부품사 중에서 기대 수익이 더 높은 쪽도 확실히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완성차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부품사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현대차 그룹 외에 현대차 그룹으로 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품 회사들이 좋을 것인가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주도주 섹터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모두 좋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에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재평가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후로 또 이 부품 회사들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이런 부품 회사들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완성차인 현대차 그룹이 먼저 움직였었고 또 후발로 또 SL이라든가 또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이런 부품사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형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먼저 선도를 해 나가면서 이제 방향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주요 부품사들도 또 후행해서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비중을 둔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 쪽에 좀 더 먼저 비중을 두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사 쪽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이제 나머지 부품도 함께 따라갈 것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야기가 참 많은 로봇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넘쳐난 로봇주죠. 현대차 그룹의 로봇 투자 확대 소식에 현대모비스, 오토에버가 떠오르고 엔비디아의 로봇 두뇌 출시 모멘텀도 지속됩니다. 다만 낙폭은 줄였다지만 로보티즈의 유증 여파가 있어서 로봇주 전반의 투심을 꺾는 걸까요? 네, 앞에 나갔던 영상만 봐도 참 로봇의 상용화 시대가 성큼 다가온 느낌도 있어요. 일상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노란 봉투법의 수혜부터 피지컬 AI의 투자 확대까지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좋았던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다만 로봇주 시세의 원래 중심이 됐었던 로보티즈가 대규모 또 유상증자 이슈가 전해지면서 로봇주의 전반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호재와 악재가 난무하는 것은 비단 이제 로봇 섹터뿐만은 아니죠. 예. 근데 하지만 로봇 섹터가 로보티즈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 침체를 보여주는 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노랑봉투법이라든가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세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 손 치더라도 로보티즈를 제외한 대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하이젠 RNM이라든가 클로봇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잠깐 올라왔지만 여전히 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악재들이 지금 또 호재성 이슈라든가 악재성 이슈들이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1,000억 원 정도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주가 위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로보티즈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로보티즈의 어떤 이 상승세 시작점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로봇 섹터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혹시나 시세에 있어서 좀 연속성 끊길까 걱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의 뉴스는 아니군요. 하반기에도 로봇주는 꾸준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로봇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좀 분석 도와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종목이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의 움직임은 N자형 상승 패턴을 보여주면서 여타 다른 로봇주와 다른 최근의 흐름을 보여줬었죠. 일단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는 사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 가격 자체도 지금 7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주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정기 시장에서는 사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강한 하방 경직성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주가의 위치가 높다라는 점에서 유상증자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주가가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6개월째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더 본다면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최근 바닥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태에서 또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긍정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 오른 쪽에서 이제 우리 또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까지 기술적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로봇 이렇게 좀 섹터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오늘의 문제적 섹터 토픽은요? 네, 자동차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품사의 대표적인 SL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현대 기아차, 또 GM 포드, 또 중국의 길리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OEM으로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또 미국 현지 공장이라든가 또 멕시코 공장을 지금 현재 가동 중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도 다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2024년도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PBR, PER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저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 4만 원, 3만 2천 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4만 원 목표가, 3만 2천 원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SL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2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코미코를 지난번에 토픽으로 또 제시를 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단기간에 17%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악재보다는 또 호재에 민감한 영역에 진입하는 등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가를 9만 원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8만 2천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9만 원까지 상승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이런 호재성 이슈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는 관세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와의 장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QR코드 휴대폰 열어서 찍고 들어오시면 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성공 마감 전략 1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